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온 문다혜 씨는 취재 질문에 죄송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어제 있었던 두 가지 장면 제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제주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먼저 문다혜 씨의 어제 모습 보고 오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쨌든 음주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본인의 캐스퍼 차량은 몰고 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변호사와 함께 하얀 차에서 내리는 모습 보셨는데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아마 안에서도 경찰 조사에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택시 운전기사, 상해를 입었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택시 운전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 문다혜 씨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 그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이 두 가지로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14일 만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좀 지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야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사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명확해 보이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했을 거고 그 정도는 경찰에서도 배려를 갖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진단서를 내면 그러면은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다혜 씨가 운전했다라고 보여진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럼 특가법이 되고요. 특가법상으로 가면 맥시멈 징역 15년까지 갈 수 있는 예. 어마어마한 형량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문다혜 씨가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고 합의도 하고 또 선처도 바라고 그래서 사과문도 쓴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한 게 그때 기사님하고 합의할 때 뭐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 정도 합의 가지고는 안 되고 진단서 내지 않게끔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사님이 아마 이제 그 인정을 갖다 하신 것 같고 다치기는 조금이라도 다치셨을 거예요. 자동차가 시속 40km로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안 다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로 한 벌금 1,000만 원 정도 제 예상은 그 정도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장희민 변호사님, 어제 그 사과문을 먼저 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들 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죄송합니다 정도만 언급했습니다만 긴 글에 사과문을 냈었을 때 그 사과문에는 보면 택시기사가 신고를 빨리 해줘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이 언론 취재에 좀 이렇게 많이 시달리게 해서 미안하다 등등의 얘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보통의 사과문을 할 때 그런 내용도 보통 담습니까? 이거는 아마 정말 좀 뭐 언론에 공개될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사과문도 작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에 노출되고 언론의 취재에 응하게 되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초래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게 언론 취재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의 소리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뉘앙스도 없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음주 0.149면은 소주 한 병에 한 3-4잔 정도를 더 추가해서 먹은 평균치로는 한 병 반 가까이 한 먹은 병 반 거군요. 정도를 마신 예. 건데 굉장히 좀 많이 취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아마 이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사고가 당연히 안 났어야 되고 음주운전도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그나마 이제 이 기사분이 신고를 또 해주시고 한 부분에서 거기서 멈췄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전 진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유구무원일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과문까지 공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속도가 더 높았더라면
또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들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고은 변호사님, 네. 또 하나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어제 이제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리고 다시 차에 탈 때 옆에 저렇게 변호사가 옆에 대동을 했는데 저렇게 우산을 받쳐주는 저 모습. 굳이 음주운전 혐의 피의자가 저렇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보호를 받는 게 과연 적합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어떠세요? 보통 이제 변호사 이제 그 소송 대리로 나가셨을 때 네. 저런 역할도 하십니까?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 조사협회 정말 많이 갔는데요. 예. 형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한 번도 사실은 우산을 씌워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본인이 듭니까? 당연히 본인이 듭니다. 제 우산은 제가 들고 예. 조사자인 피의자의 우산은 본인이 드는 것이 보통인데요. 왜냐하면 저 자리에 변호사가 함께 간 것은요. 우산을 이제 대신 씌워주거나 머리를 매만져주는 역할이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혹시 경찰이 부당하게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서를 다시 한 번 더 열람을 할 때 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형사소송법 상의 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러 가는 것이지 사실은 어떤 의전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문다혜 씨가 저 자리에 가기까지 이제 사건 당일에 사실은 식당 주인이랄지 한테 보인 태도나 여러 가지가 또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술 더 달라고 하면서 테이블 내리쳤을 때 갑질 논란도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우산을 들어준다든지 머리를 매만져 주는 것이 사실은 문다혜 씨에게도 과연 좋은 이런 스탠스였을까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같은 변호사로서 이게 변호사의 저런 의전 행동이 또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출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예. 자, 이 경찰서 출석 장면을 놓고 온라인 상에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 차관의 과잉 우산 의전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있다면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걸렸나요? 당일에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했다가 그걸 갖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난리 나죠. 내 차 안 받았으면 그게 가서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소통 전문가시니까 사실 어떤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모양,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여러 가지 뭐 사과를 할 땐 더더욱더요. 사실 뭐 이 장면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은 공직자고요. 문다혜 씨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옆에 비서관이 카메라에 비치지 사과 모습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우산을 받쳐주는 저 모습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문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 나고 나서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항상 제가 쓴소리 했는데 사실 저 법무부 차관 우산 의전하고 문다혜 씨하고 저 변호인과의 관계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은 직급이 엄연히 있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상관과 부하직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칫 가불관계로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가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공무원이 이거 하라고 예. 비서관이 있고 보좌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문다혜 씨와 저 변호인은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과 변호인의 관계인 거지. 예.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에 주는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말 100마디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좋은 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안 좋은 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좀 사력 있게 그냥 변호인 따로 그냥 만나고 문다혜 씨도 혼자 그냥 담담하게 가는 모습이 더 좋았지. 예. 왜 저렇게 좀 그 모습을 저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또 다른 모습을 또 갈등을 낳게 예.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법무부 차관과의 비교는 조금 너무 과도하다 그래.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는 말씀. 아마 많이 당황했겠죠. 그리고 비가 갑자기 오면서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상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기다렸던 한 2주 동안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취재진들 또 국민들이 문다혜 씨의 모습을 어떻게 볼지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저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만 정혁준 변호사님, 문다혜 네네. 씨가 뭐 사과문을 올리고 또 어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남편에 대한 그 타의 사죄, 사위에 대한 불법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을 당시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때 문다혜 씨가 했던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밟는 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 사건과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런 내용까지 그다음에 제가 기억한 건요. 문다혜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더니 음주운전하느냐? 만취해가지고 운전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이상한 행동을 갖다 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조신하게 가만히 있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억울하다라고 하면 저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해를 푸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건데 저는 그 어제 사과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뭐 우산의전 이야기 나왔지만 제가 용산경찰서 많이 가봐서 알거든요. 그 차에서 내린 것부터 그 들어가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한 5m, 10m도 안 됐을 거예요. 비가 뭐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까? 그런데 저런 모습을 갖다 보여준다는 것.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과를 하려면 본인이 제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입장문 하나 띡 던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20-30초 있다가 차 타고 쓱 가는 저 모습이 과연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를 갖다가 저지른 피의자의 모습인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다 큰 성인의 자녀가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과연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두문불출 아무 말이 없었는데 오늘 낮에 행사를 했더군요. 평상 책방에서 행사를 했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이 동네 책방에 책 좀 보내달라. 한강 작가의 책이 없어서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평소 같았으면 책 판매가 많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동네 책방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 책방 주인이기도 하니까요. 네. 하지만 어쨌든 많은 관심이 바로 전날에 문다혜 씨가 출석하는 장면 또 사과했던 장면에서 벗어나서 앞에나 끝에나 한마디라도 내가 이래저래서 송구하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던 분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성인이고 또 성인도 나이가 뭐 20대와 40대는 더 다르지 않습니까? 문다혜 씨는 40대고 예. 지금은 뭐 과거에 한 가정을 일궜고 아이의 엄마인데 본인이 법적인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그냥 아버지란 이유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녀가 그 자제가 잘못을 했을 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본인이 언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 올 수도 있죠. 이거는 뭐 권력과 관련해서 뭐 향유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에 뭐 어떤 뭐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어떤 모 후보라든지 네. 뭐 이런 또 아들의 마약 등등의 혐의로 뭐 그 수사선상에 올랐던 자식을 향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던 부모도 있어요, 정치인 중에서. 네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환기가 되는데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자녀가 아버님을 좀 직격하듯이 했으니까 해명을 안 할 도리가 좀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대통령은 이제는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라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금 회자하는 게 또 언론에 좀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말을 아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